산인초등학교는 농촌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자연 환경이 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학교로 6학급의 학생 수가 5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의 전경을 보시면은 뒤에 이렇게 산이 있고 학교 숲도 잘 가꿔져 있어서 좀 학생들이 탄소중립 중점학교 하기 전부터 이미 뭐 곤충이나 뭐 개구리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특성 같은 것도 잘 알고 그럽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이 악보 하나 보시면은 저희 학생들이 6학년 학생들이 노래를 하나 직접 만들었습니다. 작사를 하고 작곡 악보까지 만들기에는 그 이론적 지식이 부족해서 인근 선생님들 중에 좀 작곡에 좀 능력이 있으신 분들과 함께 좀 약간의 대충의 멜로디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악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주와 하고은이라는 학생이 직접 공동으로 작사를 해가지고 노래를 완성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거 노래 1절이고 2절도 있는데 1절만 듣겠습니다. 이 노래는 4분의 4박자로 이루어져 있어서 음악교과 시간에 교육과정 연계로 만들었습니다. 난 할 수 있어요라는 기존 곡을 바탕으로 박자만 맞추고 작사를 한 다음에 역으로 멜로디를 입힌 그런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우리 이제 산인초등학교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어서 2023학년도부터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환경 관련 행사를 할 때 좀 메인 곡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인근 학교에도 전파를 해서 뭐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 청개구리인데 환경부 100대 지표 생물 중에 청개구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 산인초등학교는 청개구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직접 이거를 1년간 겨울잠까지 재우고 제가 땅에 들어가는 걸 처음 봤습니다. 땅을 파고 들어가는데 1년간 잡아서 방생까지 하는 그런 체험도 해봤습니다. 지금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청개구리들이. 자, 저희는 교육과정 운영에 중점을 맞췄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탄소 중립에 대해서 지식이 많이 없어가지고 뭐 관련 자료나 뭐 논문이나 뭐 사례 같은 걸 좀 보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한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탄교육과정이라고 탄소를 감소시킨다. 그리고 교육과정이 감탄할 만큼 좀 내실이 있다. 이런 의미로 만들어졌는데 첫 번째로 여건 조성을 하고 두 번째로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세 번째로 이제 그걸 적용해가지고 성과까지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거를 만들 때 주제를 아무거나 잡으면은 기후변화 요인은 엄청나게 많은 게 연관이 돼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택했냐면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여러 가지 키워드를 종합 분석해가지고 데이터를 내서 어떤 키워드가 비중이 높은지 추려내는 분석법입니다. 저는 이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있는 분이 만든 논문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 이거는 뉴스 데이터입니다. 20년간의 뉴스 기사 분석을 한 결과 이렇게 색깔이 입혀진 키워드 중심으로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후변화, 에너지, 신재생, 태양광, 뭐 저탄소, 기상청도 나옵니다. 이런 키워드가 있구나 한번 이제 탐색을 해보았고 이것만 탐색하면은 뉴스 기사는 또 학생 교육과 또 멀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기후변화 5대 영역과 적용 입법 아젠다라고 4월 18일 날 나온 국회 미래연구원의 자료입니다. 이것도 텍스트 마이닝 이제 뭐 토픽 분석법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이것도 주요 키워드가 좀 다르지만은 좀 기조가 비슷합니다. 물, 바다, 해양, 자원, 건강, 홍수, 식량, 농업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중점 토픽이 추려진 결과가 여기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또 이것만 보면은 너무 전문적 연구 결과와 뉴스 기사만 보다 보면 성인의 관점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탄소 중립 중점학교 운영 전에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환경이라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오르냐 다 붙여봤습니다. 왼쪽은 마구잡이로 붙였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생각한 주제별로 분류를 한 결과입니다. 이 분류한 결과를 봤더니 뭐 태양열, 분리수거, 비건, 플라스틱, 꿀벌, 나무, 온난화 등 이제 여러 가지 단어가 나왔고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해 보니까 이렇게 5가지 정도의 주제로 추려졌습니다. 자원순환, 기후, 에너지, 생물 다양성, 채식 그리고 각 주제마다 5가지의 키워드로 또 추려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 같은 경우에는 기상, 변화, 재난, 또 지구온난화 등 이렇게 5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이 주제와 키워드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체험 활동을 이제 이거를 교육과정을 만들었는데 이것만 따로 빼서 만들면 시수가 부족해서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독서주간이나 현장 체험학습, 체육대회, 기존 행사를 탄소 중립 주제로 엎어가지고 함께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행사도 하고 탄소 중립 주제도 같이 가면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창체에 넣을 수 있는 활동을 추려서 주제 키워드별로 45시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육과정 분석입니다. 창체가 아니라 교과, 정규 교과, 성취 기준에 따라서 분석한 결과로 여기에 어떤 활동이 어떤 키워드 어떤 주제가 들어갈 수 있는지 다 추려봤습니다. 추려본 결과 이런 식으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겠구나. 이건 예시는 6학년 예시입니다. 모든 학년을 보여주기에는 너무 많아서 6학년 예시로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이제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 지식 6학년이기 때문에 지식 없이 이제 실천을 하는 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를 아껴라 했는데 이게 왜 아껴야지? 이게 탄소 중립하고 왜 관련이 있지? 아껴야 되는 거 압니다. 근데 왜 관련이 있는지 모르는 학생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 나중에 실태조사 결과를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지식을 처음에 배우고 현장, 예산이 많으니까 밖에 나가자 이겁니다. 나가서 현장에서 배우자 그 현장, 필드입니다. 마지막에 시드. 시드인데 왜 실천이 시드라 되어 있냐면 씨앗을 뿌리다입니다. 학교 안에서 너무 거창한 것을 학생들이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을 실천하면서 나중에 그 태도를 길러가지고 더 큰 거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직 제가 뭘 많이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거창한 걸 하다 보면은 뒤죽박죽이 될 것 같아서 사소한 것부터 좀 가르치는 방식으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성표입니다. 보시면은 기후, 자원순환, 기후 보시면은 좀 이제 지식적인 측면을 좀 강조했습니다. 학생들한테 기상특보가 뭔지 알아? 하면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비가 얼마나 오는데 그건 모릅니다. 그래서 기상특보, 뭐 지구온난화, 기상청 사이트에 들어가고 기상정보 통계 이제 포털 들어가면은 최근 30년간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좀 지식 수업을 하고 또 자원순환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식, 현장, 그리고 실천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자원순환 보시면 폐기물 종합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께서 거기서 직장이 있으셔가지고 좀 협조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현장 체험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에너지는 한국전력이라는 기관에 좀 연결해가지고 그 지식적인 측면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물 다양성은 잘 아시는 그 곤충과 뭐 식물 관계, 생태계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채식입니다. 채식도 뭐 비건이나 뭐 텃밭 동아리 그리고 뭐 채식 요리 만들기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이제 총 활동이 45개인데 몇 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생물 다양성에 창의적 체험 활동과 과학을 합쳐가지고 키워드는 숲입니다. 주제는 생물 다양성입니다. 우리 학교에 곤충을 채집해서 동정 활동을 합니다. 동정이라면 이 곤충이 무슨 곤충인지 이름을 찾는 활동입니다. 이거는 6학년 담임쌤께서 이제 곤충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셔가지고 주로 이제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곤충을 채집해서 사진을 찍고 일단 방생을 합니다. 방생을 하고 그 사진을 바탕으로 세밀화를 그린 다음에 곤충 동화를 만들 수 있는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우리 학교에 월마다 곤충이 나옵니다. 3월 곤충은 뭐 메뚜기목, 나비목, 벌목 해가지고 이러한 곤충이 나옵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렸지만은 실제 도감에는 학생들이 그린 세밀화로 들어갑니다. 5월 곤충, 6월 곤충, 6월에는 특히 이제 여름이 되면서 곤충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관련된 이제 도감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학생들이 기념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1학년 신입생이 들어오면 그 신입생들부터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신입생들은 우리 학교의 곤충을 처음 봤지만
곤충도감을 보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곤충이 7월에는 이렇게 많은 곤충이 나옵니다. 곤충뿐만 아니라 풀꽃도감도 똑같은 방식으로 제작을 합니다. 이 제작은 이제 뭐 기초 작업은 다 완료가 되었고 인쇄소에서 2월달 안에 인쇄가 다 마무리돼서 신입생 입학과 동시에 좀 나눠줄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거는 이제 캠페인 티셔츠, 이거는 학기 초에 탄소 중립 초에 만들었는데 미술과 관련지어서 주제는 기후, 키워드는 대응입니다. 이 티셔츠를 입고 태도를 길러서 대응하는 그런 자세를 갖자입니다. 이것도 디자인 공모전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티셔츠 어떤 주제로 어떤 캐릭터가 들어가면 좋겠냐, 자기가 생각하는 걸 마음대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린 학생도 있고 또 이렇게 그린 학생도 있고 이렇게 그린 학생도 있고, 이게 선정이 되었는데 전교생이 스티커로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게 선정이 돼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서 왼쪽은 학예고 오른쪽은 동계인데 현장 체험학습 그 필드 활동할 때마다 무조건 저 티를 입고 나갔습니다. 이게 나가면은 우리 학교 학생인지 알아보기도 쉽고 학생이 옷 걱정도 안 하고, 그리고 나가면서 좀 소속감을 갖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천 생태 이제 아쿠아리움 갔을 때 단체로 입고 간 모습입니다.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 대기 전력 측정 교육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넣었냐면 저도 학생들한테 과학 시간에 에너지를 가르치면서 대기 전력이라는 단어를 알려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콘센트를 꼽혀 있고 전원을 켜지 않아도 전력이 소모됨을 알려주고 싶어서 과학 시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측정 장치를 활용을 했고, 이 측정 장치는 대기 전력이 얼마나 나오는지 전력량을 측정해 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장치의 사용법을 알려주고 제가 이제 뭐 전자레인지나 헤어드라이어, 뭐 컴퓨터 여러 가지 가전제품을 가져와서 학교에서 그 수치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학생들한테 백날 대기 전력 아껴라 해봤자 안 듣고 숫자로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증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날을 왜 이렇게 티셔츠를 입고 왔냐면 경남도청에서 언론 보도 자료로 그 경남 공감에서 촬영을 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공부도 하고 또 이제 옷도 좀 깔끔하게 입으면 보기 좋으니까 맞춰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보드 보시면은 자기들이 직접 측정한 대기 전력 표입니다. 그 다음으로 기타 활동으로 왼쪽 오른쪽은 소체육대회 때 한 그 활동입니다. 왼쪽은 키워드 에너지에서 전기와 관련된 거고, 자가발전 자전거를 뭐 경기도에 있는 업체한테 이제 대여를 해가지고 직접 비눗방울 만들고 풍선 입간판을 세우고 했습니다. 오른쪽은 클라이밍 시설이 강당에 있어가지고 클라이밍 시설에 탄소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건,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여러 가지를 붙여서 자기가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가져와서 활동표를 만드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탄소 중립 딱지치기인데 이제 학교에 있는 폐지를 다 수거해서 딱지를 만들고 그 뒤에 용어를 글자 하나씩 써가지고 뒤집어지는 글자로 단어를 조합해서 만드는 활동입니다. 오른쪽은 투어인데 이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이걸로 투어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구성하면서 되게 이제 힘들었습니다. 체육과 탄소 중립을 연결하려니까 만들고 나서는 이게 너무 보잘것없는 거 아닌가, 너무 작은 거 아닌가 했는데 역시 학생들은 재밌게 참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자전거 교육. 이게 좀 중요했습니다. 자전거가 시골 이제 농촌 학생들이었고 활동량이 많고 자전거 잘 탈 줄 알았는데 비포장길이 많아가지고 자전거를 거의 탈 줄 몰랐습니다. 정말로 거의 탈 줄 몰랐고 심지어 6학년 학생 3명 정도는 처음 타봤다고 합니다. 두발 자전거를. 그래서 자전거를 큰맘 먹고 샀습니다. 10대 사고 학생들한테 안전교육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너희가 중고등학교 성인이 돼서 가까운 데는 자전거 타고 다녀라. 신체적 능력을 길러줬습니다. 오른쪽도 신체적 능력을 기르는데 자세히 보면 땀이 흐르고 있는데 만보기 보시면 5,000보가 넘게 찍혀 있습니다. 하루 5,000보 프로젝트라고 학생들이 너무 스마트폰만 보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가까운 거리도 걷기 싫어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매일 5,000보 이상 실천하고 기록지에 쓰고 학기 말에 상품을 지급하는, 만보기를 1인 1개씩 지급하니까 학생들이 서로 이제 경쟁이 돼가지고 하루에 15,000보 이상 걷는 학생도 있었고 좀 성과가 좋았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상청 기후환경 온라인 퀴즈 대회에 참여해가지고 기상청장상을 받았어요. 전국 10등을 해서 한 학생이 이제 기상청장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홍보 활동으로 가운데 보시면 실천 이벤트 제1회 환경주간 때 가정 실천 이벤트로 문자 전송된 내용입니다. 통합버스 홍보물입니다. 이건 자석으로 돼 있고 통합버스가 가장 우리 지역을 많이 휘젓고 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게 통합버스에다가 저
홍보물을 부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자 학습 공동체, 이거는 뭐 다른 학교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내용이고, 교원 연수, 이 장면은 경남 수목원에 가서 생태 연수를 받은 모습입니다. 학부모 동아리는 처음으로 구성해가지고 월 1회 관리자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관리자 내부 강사로 월 1회 항상 탄소 중립 1시간씩 교육을 하고, 또 다른 활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뭐 목제품 만들기, 칸포 동화 만들기, 자녀들과 함께 하는 활동도 꾸준히 했습니다. 뭐 시설 관련 부분은 생태학습장이 원래 이제 작년에 조성이 됐는데 그늘이 하나도 없어서 공부할 수 있는 정자를 만들고 분리배출 시설을 좀 크게 조성을 하고, 자전거 시설, 또 숲밭줄 놀이 공간을 상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거는 태양광 퍼걸러 시설인데 현재 이제 완공 중입니다. 퍼걸러 시설에 이제 저희가 좀 설계를 해가지고 지붕에 태양광 판을 만들고, 이 판 전기를 지금 저희 농촌학교라서 좀 많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쪽에 등을 연결해가지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저긴 콘센트가 연결돼 있어서 학생들이 저기서 뭐 핸드폰 충전이나 여러 가지 과학 시간에 전기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 환경교육 포털에서 받은 그 교재를 좀 사용을 했습니다. 이건 그린 기자 수첩이라고 키워드 중에 이제 자원순환, 재활용을 공부하고 자기 이제 동네를 취재를 했습니다. 자기 주변에 쓰레기 뒷문 폐쇄해서 쓰레기가 쌓여 있는 모습을 보고 이제 동네 취재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마을 취재를 했습니다. 마을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쓰레기가 무단 투기된 장소를 발견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가 문제 해결을 생각해보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장보기 노트인데 마라탕하고 떡볶이를 직접 락앤락 같은 용기를 가져가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실천 내용입니다. 이걸 처음 할 때는 되게 부끄러워합니다. 부끄러워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청정리에서 만든 스파게티 소스에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이 스티커를 떼고 페트병처럼 각인으로 바꾸자. 근데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뭐 인스타그램에 DM으로 날렸습니다. DM으로 보냈는데 아직까지 뭐 답장을 받았는지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업에 제안을 하는 식으로 참여를 했고, 이거는 풍년새우입니다. 풍년새우고 긴꼬리 투구새우인데 저희 학교에 옆에 보면 논이 있습니다. 논에 보면 이런 깨끗한 물에 사는 풍년새우와 긴꼬리 투구새우가 살고 있습니다. 이걸 채집해와가지고 과학 시간에 좀 탐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지식 부분, 기상 부분에서 최근 30년간 폭염 일수 변화를 6학년 학생이 직접 이제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기후정보 포털 들어가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학생들이 이 그래프를 보니까 선생님 이거 보면은 옛날에도 덥고 지금도 94년도 폭염하고 18년도 폭염하고 좀 비슷합니다. 하지만 추위를 보자면은 극값은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극값에 근접한 그런 기온도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온이 올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만보기 활동이고, 이거는 6학년 학생들이 구연 동화를 좀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침 독서활동 시간에 쓰레기 괴물이라는 동화를 비대면으로 구연 동화 해주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가정 실천 이벤트 이거 홍보 전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면 저희가 이제 사후 검증을 했습니다. 사후 검증인데 저희는 사전 사후 설문지를 이 설문지로 선택을 해서 사전 사후 동일한 설문으로 점수를 검증을 해봤습니다. 이 설문은 관련 논문에서 따와서 우리 학교 시스템에 맞게 좀 변경을 했습니다. 25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너무 숫자만 보면 힘드니까 그래프로 보시면 이게 처음 사전입니다. 사전 보시면 의사결정 능력은 없습니다. 이거 왜 해야 되는지 학생들이 아는데 기후변화 대응과 태도 점수가 많이 낮습니다. 아는데 하지 않습니다. 아는데 기후변화 인식 보시면 2.63, 아는데 왜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길러주고자 프로그램을 다 구성을 해서 실행을 해보았고, 그 결과 학생 개별 그래프를 보시면 주황색이 사후, 빨간색이 사전입니다. 전반적으로 높아진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특별한 것은 인지적 성향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 말은 6학년은 기후변화 관련 탄소중립 관련 인지적 능력은 되는데 배우지를 못했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배우는데도 어렵지 않고 배우고 나서도 이런 역량들이 많이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설문의 역량은 기후변화 소양의 하위 6개의 목표를 가지고 검증을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전체적인 소감인데 9명 정도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두 번째 보시면 인상 깊은 게 나의 사소한 행동으로 지구는 큰 도움을 얻기에 기분이 뿌듯했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거나 자전거로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그리고 나는 아직 자전거를 잘 못하기에 더 배울 것이다. 자전거 하나로 많은 도움이 되는 게 신기하기도 하다. 친구들에게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로 타라고 권유하며 지구를 지킬 거다. 이렇게 기후변화 태도와 기후변화 대응 역량이 올라간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기후변화를 알아가기 시작하니 재미가 붙었다. 아는 단어가 나오면 배운 보람이 있었다라고 생각했다. 점점 많이 배울수록 아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해서 신기했다. 온라인 기후변화 과학 퀴즈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했다. 이 학생은 지적 능력이 올라감에 따라 이제 성취감을 느낀 부분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도 또 뭐 상당히 많은 좋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희 학교는 이제 탄소중 중점학교 운영을 하면서 느낀 점이 첫 번째로 선생님들의 참여가 높아야 된다. 한 분이라도 좀 하기 싫어하시면은 운영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관리자분들의 관심이 많으셔야 됩니다. 관리자분들께서 저희 학교는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일을 추진하는데 좀 자신감 있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탄소 중립 중점 학교를 운영할 때 교육과정 측면에서 최대한 좀 기반을 최대한 잘 잡아놔야지 나중에 흔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선정 시점이 좀 늦어가지고 뭐 처음이라서 좀 늦게 돼가지고 좀 약간 우당탕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내년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교육과정이 2, 3월에 반영해서 좀 보완해가지고 잘 실천이 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상인초등학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